근데 너무 가운데 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잠깐. 너 왜 이렇게? 아 이거 화면 가운데가 아니네요? 뭔가 이상해졌는데? 아닌가? 이쯤에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쯤에? 오케이. 되게 어색하네. 됐나? 카메라 위치가 바뀌었나요? 잠깐만요. 좀 가운데 가까워졌나? 더 멀어졌나? 뭔가 이상하네요. 저 원래 앉아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저거 하다가 어떻게 하다 카메라를 건드렸나? 아닌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왜 안 움직이냐? 더 멀어지죠? 오늘 이렇게 갈게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케이. 좋았고. 약간 침울한. 맞아 이거. 되는구나. 되고 있는 거 맞죠? 또 이거 스트리밍 맞는 것 같아요. 봐야 되겠다. 이게 제가 방송 시작을 눌러도 방송이 시작이 안 될 때가 좀 있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되고 있네요. 좋아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책이 완성되고 좀 쉬려고 했는데 그걸 했어요. 책 상세 페이지 있죠.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속 수정하고 추가하고 넣었다가 또 이상한 거 같아 또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어제 기묘한 이야기를 와이프랑 보면서 이것저것 좀 먹었거든요. 먹태, 양파깡, 그리고 문어. 그걸 포장해가지고 와가지고 배달시켰구나. 그래서 먹는데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부른데 너무 졸려가지고 잤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면 희한하게 엄청 많이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굉장히 더부룩하고 그런데 제 느낌에 한 10시간은 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못 잔 거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잔 느낌이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요. 오늘 혹시나 진짜 자기공감 그 책이 나왔다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제가 아직 커뮤니티랑 그 카페 쪽지로 알리지를 않아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그 자기공감 책을 보신 분들이 볼만한 자료들 그거 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쭉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책을 보고 연습을 해야겠다 하는데 뭔가 좀 막막해. 그럴 때 이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알리지 않았고 영상도 안 올렸고 그렇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죠? 크죠? 그랬고 이상하게 이게 책이 나오고 나니까 또 뭔가 놀기가 싫어진다 해야 되나? 이거 빨리 이거 책과 관련된 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걸 좀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 오늘 또 여러분 고민 들어보면서 제 생각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지 배가 계속 부른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게 얹힐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내일 또 산에 한번 가가지고 뛰고 와야 되겠네요.
아, 좋아요. 제가 진짜 그동안 썼던 메모를 한번 볼까요? 아, 맞아. 음.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자기 공감 이제 책을 그 라이브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라이브에서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데 좀 어떠셨는지 피드백이라던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 아, 그리고 확실히 산에 가면 아, 뭔가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제 생각을 전달하는 그거를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중얼중얼 하고 있거든요. 가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좀 많이 나오고 저 구석에 오래전에 생각했던 건데 까먹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좀 튀어나와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막 핸드폰 꺼내가지고 서가지고 메모를 막 남기는데 그래요. 그거 쓴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실수와 고의를 구분하는 것. 이건 뭐 내가 하는 행동도 있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도 있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 욕구가 침해됐어. 내가 느끼기에 뭔가 나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요때 저게 실수인지 진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거 구분하는 게 조금 잘 되면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와 의도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좀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거 좀 자세하게 좀 풀어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요게 잘 되면 내가 하는 행동 있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한 행동이 있는가 하면 실수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내가 실수한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봤고 아 전체 메모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거죠. 관념 제거 작업할 때. 옳고 그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과 비정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인과관계가 존재할 뿐이다. 요거는 약간 그 워딩이 이 워딩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래요. 약간 지금 채팅이 안 되는 건가? 채팅 되고 있죠? 작동하고 있는 거 맞죠? 작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써주시는 것 뿐이죠? 뭔가 오류가 생긴 거 아니죠?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 뭐 고민을 남겨주실 때까지 며칠 동안 했던 생각들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공감 이번에 책을 쓰면서 느낀 게,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거든요. 처음에, 와, 이걸 책을 통해서 과연 익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어렵게 익혔고 코칭할 때도 이게 각각의 성향, 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막히는 부분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천차만별로 막히는 부분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책만 보고도 자기 공감을 마스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요런 장애물을 좀 만날 수 있겠다. 그럴 때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요것도 넣어야 되겠다.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제가 진짜 이거는 책에 담기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싶은 것까지도 그냥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제 바램은 잠깐만요.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제 바램은 이거 웃기네 근데. 제 바램은 책만 보고도 연습을 시작하고 그 연습을 통해서 자기 공감을 마스터하는 거. 그게 제 바램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피드백을 좀 많이 요청하시고 그거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해봤는데 뭐야 이거 별로잖아 안 되네 이래가지고 그 너무너무 좋은 그 자기 공감을 그냥 흘려 보내시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좀 있는데
그래요. 그런 약간 우려와 걱정이 좀 있어서 제 나름대로 그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대한 좀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기 공감을 그 꺼끌꺼끌한 감정들을 깔끔하게 없애고 그 평온함을 채울 수 있는 자기 공감을 꼭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계속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채팅이 안 올라와서 지금 비공개로 이거 시작했나? 내 화면이 혹시 안 나오나? 지금 살짝 당황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모습이 나오는지. 아 나오네. 나오고 있네. 아 그래요. 이상은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뭔가 좀 필살기 이야기들을 조금 꺼내면 좋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요? 일기 쓴 걸 한번 볼까요?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손해를 1도 안 보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조금 확장이 됐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네. 손해를 1도 안 보고 진짜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되면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왜냐하면 왜 이 세상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될 수 없는가? 근데 내 생각에 가깝게 한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95%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은 정말 거의 모든 게 내 생각대로 흘러가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는 거 말고 사람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건 약간 환타지에 가깝지 않나.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친절히 대해주길? 저걸 왜 썼지? 저게 포인트네.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욕구가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그 바램들이 부딪힐 때가 많아서 내 생각대로 다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옳고 그름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 살아간다. 오늘 맞아. 뭐 영상 본 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오랜만에 막 플라톤도 나오고. 그게 약간 현존. 그 얘기가 막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거하고 니체 얘기 또 오랜만에 영상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관념 제거 작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건 뭐 특별하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려면 한 또 몇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맞다. 저 이 생각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이거 되게 좀 옛날 거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 기대감. 이게 왜 생기지?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어디에 좀 꽂혔냐면 이런 과정인 거예요.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자책하는 성향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내가 이럴 때 뭔가가 잘못됐을 때 항상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성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럴 때 이 자책하는 성향이 팍 커져가지고 임계점을 이제 넘어가면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자책하는 게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이게 이 공격이 너무 커지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방어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 탓, 이제 내 탓하는 게 쌓여서 넘어가면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한 게 내 잘못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 사람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막 이제 찾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 요런 느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어야 해. 이런 관념이 머릿속에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그래서 그 관념들이 쭉 쌓이면 그게 기대감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저 사람은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내 탓을 하다가 남 탓으로 넘어가면 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요럴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어. 그것들이 이제 쌓여서 기대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나의 관념에 맞지 않는 타인의 행동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실망과 증오와 분노라는 감정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요. 이게 기대감이 어디서 올까? 자책, 남 탓 쌓여서 관념이 만들어지고 그 관념이 기대값이 된다. 그래서 그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봤을 때 꺼끌꺼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느낌. 그래요. 이거를 결론은 그거네요. 결론은 기대값을 낮추는 게 좋다.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기대값을 낮추는 게 좋다. 근데 좀 어렵잖아요. 본능적으로 제가 요새 산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게 나한테 안 좋다는 건 알아. 근데 이거 본능적인 거잖아. 요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타인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나에게 좋다?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본능적으로 나에게 요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행동하지 않을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대를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그걸 앞에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나한테 좋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근데 그걸 어쩔 수 없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이제 그냥 끌려가느냐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곱씹어 보느냐, 곱씹고 뭔가 다른 방법, 다른 생각 그런 걸로 생각을 돌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 요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중구난방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오늘 약간 이게 방송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제 고민이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제 방송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일어나야 할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인 건지 그래요. 20분 10시 20분까지 방송을 하고 채팅이 없으면 오늘은 놀러 가보겠습니다. 놀러 가고 놀러 간다기보다는 지금 카페에 올리려고 글 세팅해 놓은 거 그거 좀 이게 지금 답이 근데 제가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답이 안 와가지고 답이 오면 그거 좀 적고 그리고 블로그랑 인스타에 올릴 글들 좀 세팅 좀 하고 그 작업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저 방송하면서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적이 있긴 있거든요. 언제냐면 비공개로 방송을 켜놓고 몰라가지고 혼자 떠들고 있을 때.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채팅이 이렇게 안 올라올 리가 없는데 해서 봤더니 비공개로 해놓고 켜가지고 그런 적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그래요. 영상 편집을 또 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요. 이게 어떤 원인들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어나야 할 이 일이 어째서 일어났는지 근데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수요일 방송 토요일 방송에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회수 자체가 지금 이게 노출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것 같거든요. 조회수가 그쵸. 이걸 클릭한 횟수가 지금 14라는 건 이게 노출 자체가 되게 안 됐다라는 건데 이게 뭔가 지금 페널티가 주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즘 또 영상을 올리다가 안 올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도 좀 와, 너 영상 안 올린 지 근데 꽤 됐네. 한 15일이 됐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면은 그것도 지금 약간 느껴지거든요. 혹시 제 풀 영상을 두우이 TV라는 그 새로운 채널에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영상들이 겹쳐가지고 뭔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뭐 또 한번 찾아보고 요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그래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뭘 찾아냈는지 여러분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또 새로운 작업들을 했는지, 또 새롭게 했던 한 생각들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래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빠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떠납니다. 갑니다. 갈게요. 노래는 틀어놓고 갈게요.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뭔가 좀 이상하니까 노래 큐. 이거 노래도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어디 갔지? 빌리언웨어님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뭔가 좀 약간 좀 이상한데요, 오늘 방송이 약간? 그럼 빌리언웨어님의 혹시 질문이 있으면 궁금했던 거, 그러면 그걸 받고 마무리를 할까요? 지금 왔는데 그냥 갑자기 가버리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질문이 만약에 질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또 질문을 짜내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괜히 부담을 느껴서 질문을 짜내지 마시고, 딱히 질문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그래요. 지금 뭔가 약간 그 알림이 안 간 느낌이거든요. 왠지 그렇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고민이 있으시면 고민을 같이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약간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짜내시는 느낌인데 이게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특별하게 궁금한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 그래요. 빌리언웨어님의 질문을 기다렸다가, 아니 다른 분도 괜찮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남겨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뭐 고민이나 공감과 위로가 저는 필요합니다. 라던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따따따따. 오늘 명상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명상을 좀 하고 있을게요. 1번 뚜껑이 열린 사람을 보면 울며 호소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뭔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정답인 것처럼 확언을 하듯이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이게 그냥 저만 보는 거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뚜껑 열린 사람을 보면 울며 호소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근데 거기에 나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뚜껑이 열려서 막 어지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울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 그것도 이제 포함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공감의 말을 건넨다. 이 자기 공감이죠. 나한테 건네는 거니까. 내가 경험하는 이 순간순간,
일어나야 할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야 할 일들이 정확히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이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일어나야 할 일이 정확히 일어났다. 근데 이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고 해보자. 이런 느낌.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22살이에요. 22살이에요. 나는 28살이고 전 여자친구인데 다시 만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직 어려서 해보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그럼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 여자친구랑 이제 지내면서 헤어졌는데 같이 지냈을 때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사귀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행복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근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인가요? 아니면 다시 만났을 때 이 여자친구에게 뭔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자친구의 행복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걱정인가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월드님이 원하시는 게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월드님이 원하는 걸 하려면 상대방도 이게 원하는 게 같아야죠. 동의가 돼야 되죠. 일단은. 그래서 그게 일단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여자친구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럼 그냥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랑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똑같아. 똑같이 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네. 전 여자친구는 연락이 별로 없어. 근데 만나면 재밌어. 종종 연락은 하고 선물도 조금씩 주고 있어서 좋아한다. 근데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월드님이 다시 만나자 하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다시 만나자고 하면 이건 100% 만난다. 그 사귀는 것도 이렇게 썸을 탄다거나 그냥 만나다가 이거는 내가 사귀자라고 하면 100% 사귀는 상황이다. 이 감이 오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 흥미진진한데 이거. 이런 느낌들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인 것 같다. 어린데 내가 잘해주니까 나를 안 만나면 미안해할 것 같다? 잠깐만 이게 뭔 말이지?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래 이 느낌이 맞거든요. 내가 다시 만나자 그러면 만날까? 내가 질문했을 때 아닌 것 같아. 그게 맞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서 나랑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자꾸 주니까 그러니까 매처의 본능이 발동해서 찝찝해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나를 그렇게 내가 뭘 줬는데 나를 안 만나면 미안해할 것 같다. 이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약간 이건가? 나는 근데 월드님이 원하는 건 되게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 요거고. 근데 여자친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좋을 텐데 지금 이제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 월드님이 지금 받았는데 안 만나면 미안함을 느낄 것 같아. 그래서 월드님이 찝찝하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나오죠.
내가 주는 걸 하지 말아야겠다. 상대방이 미안해하고 불편해하니까. 요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마음이 편하겠다. 그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래요. 포인트를 그거 하나로 잡고 가죠.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좋아할까? 약간 받았는데 안 만나면 미안하니까. 채팅이 올라왔다 없어지네.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어지럽네. 뭐야?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뭐지? 안 만나면 미안해할까봐 내가 찝찝하다. 그래서 내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뭔가 이제 주는 액션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요건가?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다시 만난다라는 걸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또 별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가? 미안해할까봐 찝찝하다. 메시지 취소되면 이제 뜨네. 맞아요. 이게 메시지를 썼다 지우면 이게 뜨거든요, 채팅창에. 메시지 취소됨. 근데 갑자기 이게 그냥 없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헷갈렸어. 그전 여자친구가 집에서 용돈을 안 받아서 힘들어서 돈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얘기인가요? 제가 겪어봐서 대학교 다니면서 용돈 안 받는 게 힘든 걸 알아서요. 여자친구가 용돈을 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돈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60만 원을 줬다. 자, 이거는 사실 여자친구를 위해서 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자친구가 그 돈을 받아서 행복했는가? 이제 그게 포인트네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불편했다? 막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불편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돈을 돈대로 주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대로 불편해진 약간 그런 상황이네.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진짜로 행복할까? 그걸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딱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여자친구에게 최종적으로 겉에만 봤을 때 말고 길게 봤을 때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을 때 가장 좋을 것 같다. 찝찝하다 뭐 이런 얘기는 없나요? 고맙고 행복하다. 잠깐만요. 그러면 고맙고 행복하다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냥 나는 이 여자애를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돈을 줘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 좋아. 오케이. 나 오케이. 이 상대방은 고맙고 행복하대. 너무 좋대. 그러면 오케이. 이 사람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다시 달라고 할까봐 원래는 안 쓰고 있었다. 다시 달라고 할까봐 원래 안 쓰고 있었다.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돈을 다시 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인가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근데 왜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봐야 되겠구나. 이거는 헤어지는 포인트가 중요하네.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이런 관계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월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뿌뿌뿌. 감정적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어떤 고민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는 너 되게 이랬겠다, 오빠 되게 이랬겠다라는 감정적인 공감을 원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자친구는 뭔가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뭐 약간 요런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다투신 게 아닌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연인 사이로 지내고 싶어 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시간이 좀 필요해. 여자친구에게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근데 월드님은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계속 다시 만나고 싶다. 월드님이 괜찮으면은 그건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관계가 괜찮은 것 같다. 지금 헤어진 상태로 요렇게 만나는 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격이 좋아요. 오케이. 음, 음. 그래요? 일단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중요한 거는 월드님이 좋은가? 월드님이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은가? 가끔 외롭긴 하지만 요 정도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내는 거 좋은데? 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러면은 어, 음, 그래요. 월드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사실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월드님이 느끼기에 잠깐만, 이 관계에서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관계가 100%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관계는 만족도 50에 스트레스 50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연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 근데 월드님이 생각했을 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족도가 90이어도 스트레스가 10이면은 이 사람과 관계를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족도가 20만 돼도 스트레스가 80이라 해도 그냥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월드님이 생각했을 때 만족도가 내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 좀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지내는 게 약간 외로움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사귈 때만큼은 아니어도 요 정도의 만족감이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서. 이거 월드님이 사실 그 느낌이 그것만 중요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지, 괜찮고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지. 이거는 뭔가 정답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가지고 월드님이 느끼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딴 사람들이 다 뭔가 이상하다,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좋아. 내가 좋으면 땡이거든요. 딴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내가 못 살겠어. 이러면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그 못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월드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조금 뭔가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좋아요. 오케이. 관계. 그래요. 제가 조금 약간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연애 얘기 나오면은 좀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사람이 다 다르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의 종류도 다 다르다 보니까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막 너무 싫어한다? 이러면 이제 박수를 쳐야 되는데 한 명만 이러고 있는 거니까 관계가 이뤄질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월드님처럼 저 사람도 이렇게 이 관계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고 요 정도 거리를 벌리고 지내는 거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다. 박수가 짝까지는 아닌데 요 정도까지는 쳐지는 것 같다. 요 정도 쳐지면 나는 좋아. 그러면은 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뭐 딴 사람을 찾아간다. 그거는 약간 본인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뭐 월드님이 행복을 조금 많이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을 계속 만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뭐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박수를 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그런 상황일 때 어거지로 박수를 치려고 저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어거지로 끌고 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거지로 맞추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여기에 가깝거든요.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케이.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계. 관계가 진짜 좀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게 좀 어려운 일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그걸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제 기대값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특히나 좀 아킬레스건이 그 관념, 나만의 기준, 신념,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멀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쉽게 느껴요.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이제 다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거, 그거를 좀 여유가 적다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 여지가 굉장히 작아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족도가 90이어도 스트레스가 10이다?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큰 데미지를 주는 스트레스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만족감이 커도 그냥 이렇게 멀리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맨날 만나고 연락하고 이제 그런 친구가 없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멀리해서 사실 저는 좀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있었으면 이거를 뭔가 바꿨겠죠, 제가. 이게 뭐 약간 어떻게 들으시면 무슨 약간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저는 조금 그게 저만의 사람을 이제 가까이 지내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빡빡해가지고 가끔 외롭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연결 욕구. 사람을 만날 때 연결 욕구가 채워지잖아요. 근데 저는 만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연결 욕구가 굉장히 결핍이 돼 있겠죠. 근데 이 결핍된 만큼 다른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저는 얻는 행복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핍감을 크게 문제라고 느끼지를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있어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 저는 이 연결 욕구를 와이프가 거의 다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작기도 하고 와이프가 잘 채워주기도 하고 스타일이 워낙 잘 맞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연결 욕구에 대한 그런 갈증이 굉장히 적은 거고 이게 일부러 한 번씩 채우려고 하기도 해요. 막 몇 개월 동안 사람들을 못 만났다. 그리고 새로운 뭔가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자극들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이제 일부러 막 자리를 만들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 갈증이 굉장히 작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나나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많이 좋아지셨다니.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제가 찝찝하니까 이제 그 약간 방송에서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데 대충 얘기를 해보자면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뭔가 이제 받은 게 있는데 준 게 없으니까 굉장히 좀 찝찝한 그런 감정이 있어서 이 찝찝함을 없애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연락을 얼른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축하드리고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요. 하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책 구입하셨나요? 책을 보는 안목이 있는 이 하빔님 오셨네요. 그래요. 네네 콩콩님 네 문자 주세요. 그 이벤트로 지금 1회 코칭권을 드리고 있는데 그 사실 그 기한이 없었는데 그 유효 기간을 정했어요. 1년. 제가 그 설명에도 써져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에. 그때 상세 페이지가 없었죠. 제가 그때 구매하실 때 상세 페이지 안 쓴 상황이어가지고 1년입니다. 1년. 아무 때나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만약에 코칭을 진행 안 하고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년으로 정했어요. 언제든지 코칭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요. 이거는 자기 공감을 연습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신청을 많이 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초코달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채팅을 아무도 안 남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20분에 갈라 그랬는데 월드님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요새도 라이브 하시나요? 이런 카톡이 지금 막 오고 있네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라이브 그 알림이 좀 안 가나 보네, 이게. 유튜브가 저를 약간 다시 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2년 동안 쉬어가지고 제가 좀 버림을 받았었는데 다시 품는 느낌이 들다가 다시 버림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요. 오케이. 네, 이거 자기 공감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좋아요. 네, 또 여러분들 또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뭐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질문 주셔도 되고요. 뭐 프라이버시 관련된 질문이 아니면은 그죠? 알람이 안 왔죠. 오늘 좀 이상해요. 이게 알림이 안 가가지고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지금 조회수 보니까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그 풀 영상 올린 채널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싶기도 하네요. 잠깐만. 아니겠지 설마? 아니죠. 저 그 두우이 TV 있죠. 풀 영상 올리는 그
그 계정으로 지금 실시간 라이브를 킨 건가 했는데 아 그럴 수가 없지. 맞아 맞아. 프로그램 때문에. 와, 소름 돋네. 아, 오케이. 좋아요. 또 여러분 뭐 고민 있으시면 가볍게 남겨주시고. 오늘 니체 영상? 니체 얘기는 약간 관념 제거 작업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거의 그 니체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니체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그 겉만 할 듯이 봐가지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철수님,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표현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분위기나 상대방의 관계에 상관없이 본인 의사를 잘 표현하시나요? 제가 이 고민이 있어서요. 그래요. 이거 전에도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그거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답과는 다른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생각을 들었을 때 막 분노에 휩싸이고 그거는 막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막 이 정도로 자기 관념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그리고 저 사람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 뭐 이런 요청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을 상대방이 뭔가 거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그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다.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이게 잘난 척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게 되네. 아무튼 그 역지사지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뭔가 화를 낼 만한 피해가 될 만한 그런 말들 없이 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다. 그게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질문하고 집에 가셨나? 주무셨나? 그래요. 그때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근데 약간 오늘 좀 짧게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진다. 달라질 것 같다. 약간 코털 나온 느낌이 있는데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신가 봐요.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잘 못해서 그래서 나도 내 생각을 막 이렇게 잘 전달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때 이제 속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될 때 집에 와서 왜 나 내 얘기를 못했지 이런 허탈함 그런 고민이 좀 있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너무 내 얘기를 너무 막 다 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서 아니 이걸 좀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실까 싶네요. 좋아요. 좀 답이 됐나요? 이게 역지사지가 세팅이 되면 그건 좀 역지사지 세팅하는 게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게 무의식으로 될 정도로 장착이 딱 되면 그러면 요런 고민이 조금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느끼겠다. 요걸 이제 읽어내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세팅되면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지사지는 근데 다음 책에 이제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좋아요. 다른 의견을 말하고 나서 다른 의견 말하고 나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싫은데 안 하자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그러면 약간 철수님의 고민은 이거네요. 내 의견을 이야기를 잘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고 나서 분위기가 뭐 굉장히 이상해진다거나 어색해진다거나 차가워진다거나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요게 좀 고민이신 것 같네요. 그거 지금 얘기하기 좀 너무 길어가지고, 좀 그 핵심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역지사지. 그게 세팅이 되면은 그런 단어 선택이라던가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조합이 잘 돼요.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게. 그래서 현명한 역지사지. 제 채널에 역지사지 검색하시면 하나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하빔님의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잠깐 저 질문을 한번 답을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권에도 코칭권이 붙어 있던데요. 그것도 이번에 구입하면 코칭 신청 가능하고 기한은 1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1권도 사고 2권도 사셨다. 코칭권 2회 확보. 그렇습니다. 그래요. 초코달달님, 연인 간의 거리두기란 두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을까요? 연인 간의 거리두기.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주제인데? 와, 이게, 여러분이 조금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라기보다는 최적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딱 하게 되면 맨날 1분 1초도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잖아요. 계속 붙어 있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설렘가루가 이제 빠지죠.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저는 이제 한 달이라고 보는데 길게 봐서 이제 3개월이라 치고, 자,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슬슬 다른 욕구를 채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연인과의 연결됐을 때 느끼는 그 행복함이 너무 커서 이걸 계속 느끼고 싶어. 유통기한이 이제 근데 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이제 작아져, 점점. 그러면 이 행복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다른 욕구를 채워서 다른 행복함을 채우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연인과 만나면서 너무 행복해.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 여기 시간을 다 쓰고 싶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행복함도 느끼고 싶고 이제 다른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어지는 거죠. 자, 요때 이제 최적의 거리로 벌리는 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죠. 변했다. 부터 시작해서 서로 좀 거리를 벌려야겠다 이러면은 베스트인데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뭔가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다른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안 끝났어. 여기에서 욕구를 더 채우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가까이 더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실망감, 서운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나랑 있을 때 그동안엔 친구들이랑 술 먹을 생각도 안 하더니 이제는 막 술 먹으러 간다. 뭐 PC방을 간다. 라던가 뭐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얘기가 약간 조금 장황해졌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간 일단 첫 번째 설레이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1분 1초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요걸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죠. 뭔가 좀 조금 거리를 벌리고 싶어 할 때 요런 본능이 있어서 요게 작용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다른 곳에서 뭔가 찾는다. 그리고 이 연결에서 오는 그 만족감. 그 만나기 시작했을 땐 요만큼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줄었어. 줄긴 했지만 여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한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서운함, 그런 실망감 이런 거를 좀 덜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연인과의 연결에서 오는 행복함 외에 다른 행복함을 찾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 성취감이라든가 내가 성취한 거 저를 예로 들어 볼게요. 행복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걸 찾았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이 너무 좋아서 자, 요 행복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어요. 성취. 그다음 제가 찾은 이 행복의 비밀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진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행복함이 있어요. 도움과 기여라는 욕구가 채워졌을 때 느끼는 행복함. 자, 저는 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오는 행복함이 커요. 자, 요럴 때 연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행복함, 이 연결에서 오는 행복함이 그 행복함을 원하는 뭐라 해야 되지? 수요라고 해야 되나? 그 원하는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행복함이 있으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 좋거든요. 기대감이 작아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대감이 작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서 뭔가 작은 행복함을 얻어도 이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연결에서 오는 파이프라인, 연결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좋은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아쉽지만 이게 없어져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가 이제 세팅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연인과의 관계가 더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너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좋아. 여기에서 오는 행복함도 크고 스트레스도 거의 없어.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정말 막 엄청난 큰일이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무 아쉽겠지만 내 삶이 끝장나는 건 아니다. 이제 요게 세팅이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요. 왜냐? 이 사람에게 기대값이 낮아지다 보니까 집착을 한다거나 나에게 뭘 달라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집착하는 부분이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나에게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부담감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더 잘 유지되기가 쉽다.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 제가 좀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중구난방이 되네. 정리를 하자면 설렘 가루가 빠져서 거리가 이제 쓱 벌어져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게 서로에게 좋다. 그 다음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파이프라인이 이 연결이라는 파이프라인 하나밖에 없으면 이 관계가 잘 유지되기가 힘들다.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 이런 연인 관계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싹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군가와 사귀고 싶어. 이때 내 삶이 있어요. 내가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 내 삶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 연결이라는 누군가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요 파이프라인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 연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서로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난 지금도 너무 행복한데 너랑 만나서 이런 연애를 하면 플러스 알파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매칭이 됐어. 그래서 만났더니 기존에 100만큼 행복했는데 110만큼 행복해졌어. 요러면 이 관계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다. 요게 아니라 나는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0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함이 생겼어. 이렇게 되면 이게 없어지면 어쩌지? 라는 그 걱정을 연애 시작부터 하게 되거든요. 이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날 좋아하는 건가?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너 진짜 떠나면 안 돼. 이걸 자꾸 뭔가 테스트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평소 패턴과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날 떠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부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점점 금이 간다는 거.
괜찮나요? 전달이 됐나요? 개떡같이 말했지만 약간 찰떡같이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요. 그래서 초코달달님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답을 해보자면 연인 간의 거리두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최적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그리고 이 관계의 유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이 기본 마인드는 이거거든요.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과의 만남이 내 행복의 전부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행복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이 관점 바꾸는 게 좀 어려워요. 그냥 오늘 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인드에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너의 욕구를 채워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할게. 근데 내 모든 걸 희생한다거나 내 욕구를 다 포기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나도 내 욕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의 욕구도 내 욕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 사람의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그리고 내 욕구를 지키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선까지만 해주는 거. 저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좀 착각을 했었어요. 그냥 내 욕구를 다 포기하고 저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관계가 깨져요. 어차피 깨지거든요. 제 경험상 어차피 결로 이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저는 그 깨달음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저도 내 욕구를 포기하면 결국 대가를 다 같이 치르게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안 좋다. 오케이. 내 욕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러면 관계가 깨져요. 이건 좀 반대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가 같은 크기로 중요하다. 요 마인드가 세팅되면 요게 좀 더 잘 되거든요. 요거 디테일은 제가 CSC로 갈등 해결하기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리한 요거 있죠. 요거에서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마인드를 세팅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좀 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나오고 지금 요거 나왔죠? 자기공감.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온 다음에 요게 이제 나와야 돼서 이게 좀 약간 순서가 있어요. 이 앞에 게 잘 되면 뒤에 게 자동으로 잘 되는 약간 그런 순서로 제가 지금 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초코달달님 이야기는 불안감에서 오는 내 결핍에서 이제 거리두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이거 완전 새로운 발견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떠나면 어쩌지? 그 불안감에서. 정작 그 상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했으면서 그 속에는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요. 일단 지금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조금 쉬워지거든요. 이게 발견이 되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때 상대방이 어땠을까? 어떻게 했으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하다가 안 풀리시면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또 도움이 될 만한 생각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좋아요. 오늘 발견이 약간 그 초코달달님 연애에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이요. 좋아요. 콩콩님 선생님 우리나라의 상황 환경 때문에 좀 감성이 부족하다거나 감정을 놓치고 사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편일까요? 80년대생들 정도로요. 그 밑세대 남자들은 잘 몰라서 이거 제가 영상 찍으려고 했거든요. 이걸로 영상을 찍어볼까 지금? 이거를 자기공감 책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넣어봤더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약간 남자 여자 이렇게 가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가지고 제가 책에선 뺐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되게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를 해보고 영상으로 쓸만하다 싶으면 제가 편집해서 넣고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저는 콩콩님이 생각한 거 있잖아요. 감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분석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실 똑같이 시작을 해요. 어릴 때부터 내 감정을 표출시키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문제 있는 거다. 감정을 표출시키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거든요. 이거 자기공감 책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 책에 이 내용은 담아놔가지고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캐롤 중에 울면 안 돼가 있죠. 울면 안 된대. 눈물이라는 게 그 감정이 이제 내가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쌓이면 그게 터져가지고 눈물로 표현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일단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기 때문에 울면 안 된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입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이 문화적인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서 당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이걸 더 심하게 당해요. 남자 새끼가 부터 시작해서 사내놈이. 그래서 여자들보다 이 가스라이팅을 좀 더 많이 강하게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건 못난 행동이구나. 내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이걸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 이게 세팅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념이죠. 나는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감정을 안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순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감정을 표출하는 걸 넘어서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흠칫흠칫 놀라는 거죠.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야. 나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이걸 빨리 짱받거나 아니면 못 본 척 해버리거든요. 그냥. 그럼 이게 훈련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남자들 중에 인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여자들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닌가.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모든 남자 여자를 실험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뇌피셜이라는 전제를 앞에 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콩콩님이 느낀 게 너무 정확하다라고 느껴지고 그 이유도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선천적으로 뭔가 뇌에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적인 강요, 가스라이팅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해서 그런 성향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단 본인들한테 안 좋거든요. 40대 조금 넘어가면 막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뭐 이렇다, 감성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어느 쪽에 더 꽂히냐면 그동안 이렇게 쌓여있던 감정 찌꺼기들 있죠. 그것들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터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푹 터지고 그런 뭐 그 오은영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내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저렇게 공감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 이래서 이랬겠다. 너 되게 힘들었겠다. 너 그거 엄마가 들어주지 않아서 되게 답답했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팡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80년대생들 그 밑에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 밑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닌가? 조금 나을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인지하는 게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기 공감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감정을 인지하고 너 이런 감정이 느껴졌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나에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그런 인지적인 성향으로 지내는 것보다 거기에 플러스로 감정을 인지하고 그걸 문질러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게 나에게 훨씬 더 좋다. 그걸 지금 이제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지 않으세요?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지적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에게 내 행복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어요. 내 감정을 인지하고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그 눈물이 나오면 그 눈물을 터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이런 얘기 당연히 안 해주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80년대생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어차피 그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화적인 가스라이팅을 들어온 세대가 부모가 되었고 그 부모도 자기가 느낀 대로 아이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좋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그게 또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감정을 표출시켰을 때 그걸 공감의 말을 어떻게 건네면 좋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어떤 알고리즘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부드럽게 잘 이야기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요즘 퍼지고 있나요? 제가 요새 또 새로운 책 뭐 그런 것들을 잘 안 봐서 그나마 좀 이제 퍼지고 있어서 저는 다음 세대쯤이 되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제 비전이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 비전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쫙 이제 전달을 하고 이게 이제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까지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증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찾고 이걸 나의 아이에게도 뭔가 전달하고 싶다, 잘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대안학교가 어떻게 보면 실험체잖아요. 그런 자기 공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세팅된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자라는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게 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까지 가면 이게 조금 제 비전이 이제 현실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정보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요런 방식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기만 해도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나에게 좋다는 걸 알면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고 그 전달하는 작업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저를 복제한 혹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가속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빨리빨리 이렇게 조금 키우고 싶고 그런 코치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또 하고 싶고 그건 이제 또 이제 대안학교보다는 요 좀 가까이 있는 비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잘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책을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여가지고 조금 깔끔하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콩콩님도 그거를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잖아요. 공감 프로 그 공감 프로젝트가 아니고 뭐지? 공감 트레이닝. 공감 트레이닝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리고 공감 트레이닝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코치가 한 명 있고 모르는 분 두 분이 이제 그 줌에서 만나요. 이 두 분이 뭘 하는 거냐면 좋은 공감의 말을 건네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좋은 공감의 말을 건넸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고민을 얘기한 뒤에 좋은 공감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지 이 양방향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중단이 됐어요. 이거 자기 공감이랑 그게 사실 코치분이 피드백을 해줄 때 그 좋은 공감의 말을 건네는 거 피드백하고, 그리고 자기 공감하는 것도 피드백을 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서 요거 자기 공감이랑 사실 이 CSC로 갈등 해결하기 요거 할 때 공감 트레이닝을 다시 열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걸 실제로 경험하면 이게 나에게 좋구나가 진짜 각인이 되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랑 진짜 체험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특히 이 좋은 공감, 이걸 이제 자기 공감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좋은 공감의 말을 건네는 걸로 두 가지로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이론으로 들었을 때랑 체험했을 때랑 차이가 가장 큰 게 이 자기 공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 자기 공감, 좋은 공감 이거를 익혀서 그 행복함을 모든 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공감 관련해서는 지금 책이 나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보시고, 잘 안 될 때 방송이나 카페에 피드백도 요청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책 이렇게 자연스럽게 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포앱으로 치면은 포랩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포앱으로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나를 안아주는 자기 공감 나오네요. 오케이. 이게 아주 실시간으로 바뀌어 가지고 포랩이 없어졌네. 좋아서 포랩을 제가 이겼습니다. 일단 언제 또 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포앱으로 검색하시면 요게 2편, 1편은 작은 성취 파이프. 요거 누르시면 자기 공감과 관련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월드 빌리어네어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누나랑 싸워서 못 들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래요. 제가 한 48시간 동안은 다시 보기 올려놓으니까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콩콩님 질문 덕분에 오늘 또 아주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남자들이 여자가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이렇게 인지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친구를, 남편을 이런 감정을 짚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 바뀌어라 명령을 하고 강요를 하시면 오히려 더 남자분들은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 그래요. 진짜 내 상대방이 내 감정을 좀 짚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에겐 이런 바람이 있다. 너가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거 이제 CSC로 갈등 해결하기. 이게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요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상대방도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죠.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100% 가깝게 둘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 팀이 돼서 해결 방법을 찾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원하시는 걸 얻을 수 있다. 요거 약간 부록같이 살짝 말씀드려봤습니다. 서기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오케이. 또 뭔가 질문 패스한 거 없나요? 질문 다 말씀드렸나? 좋아요. 근데 그 자기 공감, 그 감정을 짚어주는 게, 이거 제가 책에 Q&A에 썼나 안 썼나 모르겠네. 이게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딱 만났을 때 감정이 순간적으로 팍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바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로 넘어가면 이 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걸 좀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감정을 없애는 작업이 잘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원하는 걸 얻는다거나 이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의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냥 끝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게 진통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크게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수술하지 않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먼저 놓고 통증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술,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하죠. 이 작업을. 그래서 이 작업을 아주 잘하기 위한 작업이지 이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나 이 자기 공감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실까봐 그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그 감정, 일단 나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던 그 감정을 깔끔하게 이렇게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이 얘기를 이 책에 내가 책에 안 써놨나? 써놨나? 모르겠네. 안 써놓은 것 같아서 이걸 써놓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네요.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면 자기 공감을 했어.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문제가 또 발생했어. 데미지를 또 입었어. 이러면 뭐야 이거? 아니 자기 공감 이거 아무리 해봤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잖아. 요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감을 싹 하고 깔끔하게 만든 상태에서 문제 해결 작업까지 넘어가야 깔끔하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요럴 때 요렇게 하는 게 나에게 좋구나. 그 알고리즘도 얻을 수 있고. 그래요. 그쵸. 그거예요. 자기 공감으로 끝내는 건 상처가 크게 났는데 진통제 투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통제를 투여하면 마치 모든 게 해결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또 통증이 느껴지죠. 그래서 진통제만 놓는 것보다는 진통제를 놓고 다음 작업까지 해주는 게 좋다. 와, 하빔님, 저도 어제 위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힘드시죠? 힘드신 거 압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서 좋았어요. 진짜 마음이 편하니까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많이 힘드시죠? 명의다, 허준이다 그냥. 와, 어디죠 그 병원? 와, 제대로네. 진짜 좋으셨겠어요. 그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느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감정이 복사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그럼 아픈 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나도 모르게 복사해서 하루 종일 이제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역동적인 감정이
하루 종일 거기에 휩싸인 상태로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뚜껑이 약간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준다? 그거는 약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의사 선생님 그 허준 분이 나름대로 그런 감정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자기 공감을 혹시 배우셨나? 그래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뚜껑이 열려 있어도 그렇게 했을 때 환자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더라.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뭔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되게 좋은 따뜻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좋아요. 오케이. 또 여러분 또 뭐 궁금하신 거 고민이라거나 이 좋은 공감을 이렇게 조금 연습하는 거. 일단은 이제 그 자기 공감이라는 책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좋은 공감을 익히는 방법, 좋은 공감과 좋지 않은 공감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자기 공감을 어떻게 하는가. 근데 좋은 공감이 일단은 딱 세팅이 돼야 어떻게 하는 거구나, 어떤 거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좋은 공감인지 아닌지 그냥 반사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게 딱 세팅이 되면 자기 공감이랑 이제 타인 공감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좋은 공감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라이브에 와서 연습하는 거였잖아요. 제가 어떻게 좋은 공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이제 고민을 남겼을 때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나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혹시 이제 자기공감 책을 이제 나왔다는 거를 제가 오늘이나 내일 이제 조금 공지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구매해서 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방송할 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좋은 공감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냐고. 그러면은 미리 저 오늘 그 연습 좀 하고 싶다고. 이러면은 그런 좋은 공감의 말을 했을 때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거 하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연습한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피드백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요럴 때 요 얘기는 약간 요렇게 들릴 수 있다. 요렇게 하면 조금 더 그 공감의 말이 잘 전달된다. 뭐 이렇게 피드백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물어볼게요. 혹시 연습하고 싶으신 분 계신지.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또 신나게 얘기했네 아주. 남자들이 왜 인지적인 스타일이 많은가? 여자들보다. 이거 영상으로 남겨도 될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눈이 감기지? 잠 진짜 많이 잤는데. 그리고 제가 블루베리 라떼 그거하고 그 카야잼 들어간 토스트 그거를 주문을 했거든요. 방송하면서 먹으려고. 근데 블루베리 라떼가 원래는 블루베리 청이 좀 들어가고 블루베리 열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봤더니 이걸 다 갈아버린 거예요. 똑같은 데서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입 먹었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껍질이 이빨에 다 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TMI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암튼간 그래서 끝나고 카야 토스트랑 블루베리 라떼 먹으려고 준비 중이다. 좋아요. 오케이. 그럼 또 뭐 궁금하신 거 고민 없으시면 이제 오늘 좀 일찍 갈까요?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좀 이런저런 이야기 신나게 잘한 것 같은데 개떡같이 말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도 찰떡같이 또 다 해석을 하시니까 그래요. 오늘 채팅을 올려주시는 분이 20분 동안 없어가지고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뭐죠? 월드님이 월드 빌리언웨어님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신나게 했네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상세 페이지도 다 썼고 상세 페이지 쓰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 썼고 하니까 이제 진짜로 영상 편집하던 거 그것도 좀 올리고 인스타랑 블로그에 글도 좀 올리고 빨리 좀 글을 올리고 싶어져가지고 또 안 올리니까 영상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격일제로 관념 제거 작업 책을 얼른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콩콩님 저도 너무 반가웠고 오랜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엔딩송 틀고 갈 준비하겠습니다. 큐! 좋아요. 이게 오늘 날씨가 많이 안 더운 것 같아가지고 반팔을 입고 한번 했었죠. 이거 다리 나오네. 다리 나와도 괜찮죠? 이거 밑에 벗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바지 입었어요. 바지 입었고요. 그래요. 그니까 일찍 갔으면 오늘 또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막 관계에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인지적인 성향이 왜 만들어지는지 진짜 필살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요. 월드님 덕분에 아주 그냥 하빔님 연습 좋아요. 마치고 만난 거 먹을 생각에 되게 설레시겠어요. 정확합니다. 설렘. 이런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 역동적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 이야기 말고 이렇게 뭔가 행복한 감정에 해당하는 거 있죠. 요런 거 보여드릴게요. 요런 감정들에 대한 공감도 좋은데 이거 말고 요런 거에 대한 공감도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되게 위험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게 더 안전해가지고 저 행복한 감정으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준님 어서 오세요. 오자마자 빠이빠이네요. 네 초코달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빔님 너무 완벽한 공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을 짚어주시는 거.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좋은 질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이야기들 핵심적인 이야기들 해서 너무 좋네요. 그래요 석이님 요새 자기 공감을 많이 안 했는데 조금이라도 해야겠네요. 그래요 오늘 밤에 한번 생각난 김에 또 워낙 또 잘 하시니까 깊이 하면서 또 새로운 발견들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하빔님 너무 감사하고 달달님도 감사하고 콩콩님도 감사하고 월드빌리언님도 감사합니다. 준님 수요일에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이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석이님한테 좀 부탁드린 게 있어가지고 좋아요. 행복한 감정 평온한 감정으로 노래가 벌써 끝났어요? 오 진짜 빨리 끝나네.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생각할 게 많죠. 생각하면 할수록 얻을 수 있는 게 또 많아가지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또 25년 동안 이렇게 행복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찾은 게 아닌가. 그 맛을 들이면 아주 그냥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행복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 없이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보고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릴 거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좀 까불면서 갈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카야 토스트랑 블루베리 라떼 먹으러 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빠이요. 허! 갈게요. 허! 허! 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까불면서 가야 되겠어요. 이게 못 까부니까 방송 중에는 방송 중에 까불기가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까부는 시간을 약간 제 시그니처로 만들면 저도 여러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게요.
오케이. 네. 뽀. 네. 네. 진짜 갑니다. 갈게요. 빠이요.